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 그보다 더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더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지금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같은 고통을, 같은 실패를, 같은 후회를, 같은 외로움을 다시 겪어야 한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잠시 멈춥니다. 대답을 못해서가 아니라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이 질문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고 바꿀 수 있는 것도 많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에게는 이 질문이 이상할 만큼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것이 지나갔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많고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이 질문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이 질문은 성공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도 행복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묻습니다. 이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세요. 지난 60년, 70년, 80년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선택이 정말 당신의 선택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정이 당신이 원해서 한 것이었습니까? 부모님이 원해서, 배우자가 원해서, 자식이 원해서, 사회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한 선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60, 70이 되었고 뒤돌아보니 내 인생 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을 위해 희생도 많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니체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망치지 말라고, 외면하지 말라고, 자기 인생을 남의 탓으로 만들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질문은 과거를 바꾸라고 하지 않지만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니체 자신도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의지가 강하고 당당하고 세상을 지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평생 병약했습니다. 심한 두통으로 며칠씩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위장병도 심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늘 배가 아팠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눈은 점점 나빠져 책을 읽는 것조차 고통이 되었습니다. 철학자인데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가족과도 멀어졌고 친구도 오래 곁에 남지 않았으며 생전에 그의 철학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없었습니다. 몇 번 청혼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책은 팔리지 않았고 대학 교수직도 건강 문제로 그만둬야 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인생을 다시 살아도 괜찮은가? 니체는 행복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만족한 사람, 성공한 사람에게는 이 질문이 별로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 후회 속에 있는 사람, 자기 인생이 남의 손에 맡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에게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후회됩니까?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까?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것 자체가 후회입니까? 니체는 말합니다. 후회를 없애려 하지 말라고요. 후회는 잘못 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을 끝까지 내 인생으로 끌어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생기는 진짜 이유는 선택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진짜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기대 때문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버텨낸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후회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부모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후회됩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후회됩니다. 이것은 부모님 탓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은 당신을 위해 조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후회될까요? 그 선택을 끝까지 내 선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원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한 그 선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도 내가 원한 것이었다고 받아들이면 그 선택은 내 것이 됩니다. 결과는 같지만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태도가 다르면 후회가 달라집니다. 니체는 이것을 영원회귀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같은 선택을, 같은 고통을, 같은 실패를 영원히 반복한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한 번도 힘든데 영원히 반복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원히 반복해도 좋다고, 이 삶을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병약했던 것도, 외로웠던 것도, 가난했던 것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도 모두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니체 자신도 평생 고민했고, 괴로워했고,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자기 삶을 긍정하려고, 자기 선택을 받아들이려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선택도, 아픈 기억도, 실패한 경험도 모두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후회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요. 다시 살아도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이 말은 그 선택이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고 틀렸고 후회스러워도 그 선택을 내 삶의 일부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후회는 원망이 아니라 이해로 바뀝니다.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후회스러운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문해 보세요. 그것을 내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다시 살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질문하세요. 왜 그 선택을 했는가? 그때 나는 무엇을 원했는가? 그러다 보면 조금씩 보입니다. 그 선택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이었습니다. 옳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후회스럽지만 내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무게에서, 후회의 짐에서, 원망의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챕터 왜 후회는 사라지지 않을까? 9500자. 후회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은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젊었을 때의 후회는 선택 하나였지만 지금의 후회는 인생 전체처럼 느껴집니다. 밤에 잠들기 전 혼자 앉아있을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후회를 없애고 싶어 하지만 후회는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후회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태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이유는
그 선택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그 선택을 지금의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했거나 경제적 여건이 안 됐거나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실했고 책임감 있었고 가정을 잘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더 행복했을까?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 이것이 후회입니다. 하지만 이 후회는 과거를 바꾸고 싶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을 끝까지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현실을 선택했다. 그것도 내가 원한 것이었다고 받아들이면 후회가 달라집니다. 니체는 이것을 운명해라고 불렀습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저항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쉽지 않습니다. 니체 자신도 평생 고민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병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하지만 그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선택이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삶을 다시 살아도 좋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하고 싶습니까?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니체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말고 태도를 바꾸라고요. 과거의 선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옳지 않았어도,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어도 그것이 내 선택이었다고 인정하세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후회가 이해로 바뀝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때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로 바뀝니다. 자책이 아니라 자비가 됩니다.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실수를 끝없이 되씹고 약점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라고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라고요.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했고 잘못된 선택도 했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하고 모두가 실수하고 모두가 후회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완전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자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며 살 것인가.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니체는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실패를 인정하고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래도 이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관대해지세요.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세요. 젊었을 때의 어리석음을 이해하세요. 후회스러운 선택도 그때의 최선이었다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자문해보세요. 다시 살아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질문하세요. 왜 그 선택을 했는가? 그때 나는 무엇을 원했는가? 그러다 보면 조금씩 보입니다. 그 선택에도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그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이었고, 옳지 않았지만 진심이었고, 후회스럽지만 내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설명할 수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어야 내 것이 된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설명하지 못해도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 말은 더 또렷해집니다. 예전처럼 되돌릴 수 없고 다시 시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선택은 더 중요해집니다. 니체는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될 수 있다면 오늘 하루는 아무렇게나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후회 없이 살았습니까? 진심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어제와 똑같이 습관대로 생각 없이 살았습니까? 만약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 질문이 당신을 깨웁니다.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매 순간을 영원히 반복될 것처럼 살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후회 없이 살 수 있다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깨어있기는 어렵습니다. 습관대로 살고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이라도 이 질문을 떠올리세요.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래도 괜찮은가? 그 질문이 당신을 조금씩 바꿀 것입니다. 더 진심으로 살게 하고 더 의미 있게 살게 하고 더 후회 없이 살게 할 것입니다. 왜 내 인생 같지 않을까? 당신의 인생은 정말 당신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대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가졌고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살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왔습니다. 그렇게 60년, 70년을 살았는데 정작 내가 원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니체가 말한 인간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래도 이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난 인생에서 정말 당신이 원해서 한 선택이 얼마나 됩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집을 살 때, 자녀를 교육할 때 얼마나 많은 선택이 정말 당신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마 대부분 남의 의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조언, 친구의 충고, 사회의 기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은 현명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의견을 들은 후에도 결국 내가 선택했다고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부모님이 원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 선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 길이가 최대 제한에 도달하여 클로드의 응답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계속하기를 눌러 클로드의 응답을 이어가세요. 계속. 하지만 부모님의 의견을 고려한 결과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그 선택은 내 것입니다. 차이가 보입니까? 결과는 같지만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모든 선택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을 내 선택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쁜 결과일 때는 더 어렵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됩니다. 환경의 피해자, 타인의 피해자, 운명의 피해자가 됩니다. 니체는 피해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아무리 불공정한 일을 당했어도 피해자 의식을 가지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자기 인생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남의 탓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다릅니다. 주인은 힘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니체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 병약했고 외로웠고 가난했습니다. 피해자가 될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해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고 나는 이 운명을 사랑한다고요. 병약함도 외로움도 가난함도 모두 자신이 선택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병을 선택하지 않고 외로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것을 선택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자기 인생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피해자에서 주인이 되었습니다. 운명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선택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좋았던 선택도 나빴던 선택도 모두 내가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버리세요. 나는 그것을 선택했다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점점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이구나.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선택했구나.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무게에서, 원망의 사슬에서,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니체는 초인에 대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개념입니다. 초인은 슈퍼맨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초인은 어제의 나를 넘는 사람입니다. 남보다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덜 원망하는 사람, 조금 더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가능한 유일한 성장, 그게 바로 자기 극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외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큰 집을 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외적 성장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승진할 곳도 없고 더 벌 필요도 없고 더 큰 집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이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내적 성장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롭고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화를 냈지만 오늘은 참았다면 당신은 성장한 것입니다. 어제는 원망했지만 오늘은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초인입니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은 떨어져도 지혜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니체 자신도 그랬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철학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습니까? 조금 덜 원망하고 조금 더 받아들이고 조금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초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어제의 나를 넘어서면 됩니다. 4챕터 그래도 삶을 긍정할 수 있을까? 9,500자. 그래도 삶을 긍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후회스러운 삶을 그래도 긍정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마지막까지 이 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삶을 긍정하라고요. 이 말은 행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말도 웃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버텨냈다면 이미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약해졌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속도가 바뀐 것뿐입니다. 니체는 45세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거리에서 말을 껴안고 울다가 쓰러졌습니다. 그 후 11년을 정신병원과 어머니 집에서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56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의 철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삶을 다시 살아도 좋다고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인정받아서도 아닙니다. 약했고 실패했고 외로웠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삶을 긍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서 다시 묻는다면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다릅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확실한 것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과거를 원망하며 보낼 것입니까? 후회하며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들 것입니까? 니체는 과거를 바꾸지 말고 태도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내 선택으로 만들면 어제의 인생도 조금은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받아들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후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긍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피해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아무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삶을 긍정하는 것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라고요. 매일 조금씩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긍정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됩니다. 어떤 날은 긍정하고 어떤 날은 원망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원망에서 받아들임으로, 후회에서 긍정으로, 피해자에서 주인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구나.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 삶을 다시 살아도 좋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은 지금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인생을 다시 살아도 괜찮은가? 대답이 지금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조금씩 내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었던 것도 후회스러운 것도 모두 내 선택으로 받아들이세요. 현재의 순간을 긍정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힘들어도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미래의 시간을 선택하세요. 원망이 아니라 긍정을, 후회가 아니라 의미를, 피해자가 아니라 주인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현실적인 철학입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후회스러워도 괜찮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니체의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 이 인생을 다시 살아도 괜찮습니까? 아직 아니라면 무엇이 바뀌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니체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고통 속에서도 긍정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